이제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 계엄 공세로 이제 국회가 들썩였습니다. 사실 이제 여야 대표 회동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식 거론한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제 일제히 반격에 나섰고요. 대통령실은 괴담을 이용한 선동 정치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걸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또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결국은 계엄령 공방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추미애,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은 계엄 준비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워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계엄 준비를 검토하지 않았느냐 또 재차 의혹을 거론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준비하기 위해 군을 사조직화하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영규 의원님. 예. 참 이게 정말 어디까지 이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불가능한 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은데. 네, 뭐 조승래 의원 말씀처럼 0.1% 이하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 기무사가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내부 논의를 했다. 뭐 그때도 뭐 청문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못했다.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첩보라든지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당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뭐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고 차라리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김용현 후보를 편하게 해준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상당히 약점이 많은 후보를 굉장히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공격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방어할 수 있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뭐 얼마 전부터 이렇게 뭐 천준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당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공세가 과연 어떤 의도로 사실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원들을 뭐 한 40명 이상 실정법으로 뭐 체포를 해야만 가능한 뭐 43명인가요? 45명인가요? 그런 거의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해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비현실적인데 아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계엄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법을 지키겠냐. 국회 해산해버리고 다 구금시키고 뭐 하겠지. 뭐 이런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민주당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뭐 긴급조치라든지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거지향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게 공식 거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제 이제 공세가 더욱 그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김경준 의원님. 그렇다면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던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냥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이게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괴담 정치 이래가지고 이제 SNS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네. 사드 기지가 생기고 거기에 사드 레이더가 생기면 그 사드 레이더가 강력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 몸이 그냥 기름에 튀겨지듯이 튀겨져서 그렇죠.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 머리에
뇌 송송. 예, 구멍이 그냥 숭숭 뚫릴 거라고 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지금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들어와서 동해안에 있는 어류 자원들이 다 방사선에 노출돼서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생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다 지금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지금 방사능 검사하고 있잖아요. 네.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지금 아닌 상황이고, 이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범진보 진영의 못된 유전적 습관이 그냥 근거 없는 선동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이걸 때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는 게, 아니 요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 무혐의 하자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 무혐의 안 돼. 그거 우리 저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해. 그러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기관장들이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들 아니에요, 보면.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무슨 살인자 소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는 사회가 됐는데 끝없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괴담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국민도 문제지만 흔드는 진보 진영 사람들도 문제고, 그래서 다들 좀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수수 원장님, 이제 괴담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괴담에 이제 일부 국민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그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흔들리죠.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양당제 형식이니까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발목 잡고 어쨌든 나쁜 놈을 만들면 반사이익이 오는 게 이 정치적 투표 경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극단적 진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김경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범진보 민주 진영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 시절에 이렇게 안 했냔 말이에요. 한국 정치가 자기가 열심히 달려서 달리기 경주라면 1등을 하면 되는데 여러 명이 달리면 1등이 1등인데 2등이 1등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2등이 1등이 되는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 형식의 경쟁의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경쟁하면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념 정책 이런 경쟁이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책임은 어디에 있냐? 저는 1차적으로는 전무후무한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2의 차지철로 부를 만큼 이게 권력의 어떤 힘을 좌우한다. 국방상관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고, 실제 용산 대통령 이전 문제라든지 뭐 입틀막 경호라든지 전무후무한 경우에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러한 사람을 인사를 하니까 전무후무한 또 야당 이재명 대표 쪽은 생방송에 이걸 터뜨리고 서로가 정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 인사의 난배상을 계엄령 문제로 하면서 아까 지적대로 이 실질적으로 김용현 후보의 부적함보다는 정쟁으로 가버렸고요. 또 한바탕 탄핵으로 가고 싶은 밑자락을 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 앞으로의 또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막는 그런 정치적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공세 같아 보이는데, 실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는 충분해요. 뭐 중앙고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뭐 대통령의 발언,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다 띄우고 있는데, 이게 두 정치가 이루어지는 양당 정치의 폐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도 그런 게 하나 올라왔는데, 탄핵 카드에 계엄령 카드로 맞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제 탄핵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전체주의와 다르고 상대방의 이견, 반대를 전제하는 정치 체제를 우리가 취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잘하면 여당 또 하는 거고 못하면 또 야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독도 문제, 또 지금 병원 문제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또 괴담이라고 이것도 아마 할 것 같고요. 이제 계엄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에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뿌린 일본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말씀한 거냐면요. 국민의힘에서 16명, 김기현 의원까지 포함해서 박진, 조태영 의원까지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게 불과 2021년도 얘기거든요. 이걸 발표한 성명서 자리에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이미자 의원 다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들이 야당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규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이걸 괴담 치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한국 정치가 본인의 진영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고 괴담 치부하는 거에 대해서 전 이거 반민주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건 헌법 77조에 나오는데 어떤 당위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면 선포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의 거부권과 사명권까지도 다 본인을 위해서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제도를 파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계엄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그 권한을 사적으로 내지는 본인의 지금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에 대한 해제권 반대를 제적의원 과반수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계엄 선언하고 나면은 탱크가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게 명확한 건데 군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과연 저항이 가능할까요? 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권 쿠데타라고 해서 2022년도 6월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에 남부지법 결정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남부지법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힘에서는 합법적으로 선출한 당대표를 비상을 유도해서 지도부를 무너뜨렸다라고 하고 그 정당 민주주의 파괴했다라고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도된 비상이라는 개념을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물론 저도 계엄이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지만은 1%의 가능성이라도 불안해하시고 그럴 만한 상당한 개연성과 근거들을 윤석열 정부 스스로 만들어온 지난 2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